자,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100일 경비단 채용 문제였는데요. 윤동주는 지금 교과서에서 다시 복권이라서 지금 그 경찰직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면 아직 20대 초반이거나 중반이거나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이거나 이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도 윤동주라는 시인이 중요해서 수필 같은 것도 배우셨을 겁니다. 윤동주 정의. 근데 지금 아이들 교과서가 또 다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동주 전기문이 또 새로운 버전으로 실려 있고요. 그다음 윤동주 현대시가 집중적으로 각 출판사마다 이제 그 교과서에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윤동주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에서 출제 가능한 얘기를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바람이 2개가 나와요. 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서러워했다. 나는 이제 괴로워했다. 첫 번째 바람은 개인적 바람, 개인적 갈등, 개인적 도덕적 갈등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람,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쳐간다. 요거는 사회적 범위가 조금 넓은 거죠. 사회적 세파, 어려움, 사회적 역경 이런 걸 뜻합니다. 처음에 괴로워했다는 거 개인적, 조금 범위가 좁아요. 이쪽은 거시적이에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렇게 따져주세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자, 제가 이쪽을 지우고 쓸게요. 밤은 일제치하를 뜻합니다. 일제치하에도 자, 그다음 별이 윤동주가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국 열사시죠. 그래서 별이 순수자, 자기의 그 순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람에 스쳐간다. 시련 역경입니다. 물론 사회적 시련 역경이죠. 그래서 요렇게 차근차근 읽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할게요. 1번, 거리가 먼 거니까 애상적, 슬프다. 이건 제일 거리가 멉니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 다짐, 이런 거죠. 그 다음 2번, 밤이고요. 시대적 상황, 밤, 오늘 밤, 이 일제치하를 뜻합니다. 그 다음 3번은 자기 의지, 다짐이 들어간 C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 4번 맹자의 군자삼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이란다. 글이 있어요. 맹자의 글 중에서 하나인데 군자삼락이 군자의 3가지 즐거움이다. 자, 대인배의 3가지 즐거움이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말년 만화 보십니까? 네이버에서 수호지 네이버 웹툰, 목요 웹툰 중에서 전 이말년 만화를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묘한 B급 정서 있잖아요. 정서. 그런 것들이 수험생활에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풀어줘요. 그 다음에 김성모 씨 만화의 그 B급 정서 이런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딴 것도 보지만 그런 것도 즐겨보는데 자, 그런데 보면 이 대인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김성모 씨가 이 대인배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살려 썼는데 대인배라는 말은 원래 사전에서는 없어요. 소인배 반대는 군자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물을 군자라고 한대요. 요즘 만화에서는 군자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너무 고전적이니까 옛날 티가 나니까 완전 구닥다리 같으니까 대인배라고 하는 건데 대인배의 3가지 즐거움 중에 두 번째 즐거움이 지금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이겁니다. 제가 한자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앙불괴 어천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부부작어인 이렇게 됩니다. 자, 부부작어인이에요. 그래서 우러러서 요건 엎드려져서거든요. 대꾸인데 하늘을 우러러 자,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잘못한 일이 없이 떳떳하고 그다음 내려다봐서 엎드려져서 사람에게 부끄러울 일이 없다. 요게 군자의 대인배 3가지 즐거움 중에 두 번째 즐거움으로 나와요. 그래서 윤동주 이 서시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거 되잖아요.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경찰직이나 소방직 국어는 굉장히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 못합니다. 기본 문제 요런 거는 답 좀 외워주세요. 비슷한 구절 나오면 여러분들이 객관식 준비들 많이 하셔서 찍는 요령들 좋거든요. 자, 자기를 믿으면서 요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은 꼭 밝혀놓으세요. 외워주세요. 그 다음 5번 지렁이 밟으면 속담이죠. 속담 기억은 풍자해서 비유한다. 풍류법이에요. 그 다음 6번 틀린 것은 마음을 졸이다. 출제 잘 되는 혼동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졸이다 이거하고 다르죠. 요거는 마음을 졸이다 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국물을 졸게 하다, 졸이다. 국물을 이게 바트가게 하는 거죠. 진하게 하는 거, 톡톡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요거는 양념을 넣어서 생선을 졸이다. 조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요리하는 거. 이건 요리 다 한 걸 갖고 국물을 졸인 거. 그 다음 이게 100% 출제죠. 마음을 졸게 하다. 우리가 왜 사투리로 장난삼아 너 쫄지 마. 너 쫄고 있니? 나 쫄고 있니? 이럴 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조사. 어느 날 밤에 시간이죠. 자, 시간. 자,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요 에라는 부사격 조사거든요. 의미가 똑같은 거 고르할 때 요거 조심하세요. 원인 부사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하우스가 비닐 우산이 쓰러졌다. 바람에 쓰러졌다. 자, 이런 거 쓰러졌다. 비에 교통 체증이 심하다. 비에 막힌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차가 막힌다. 그러면 요게 as because 뜻이 되겠죠. 뭐뭐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이렇게 돼요. 가뭄에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벼가 다 말라버렸다. 이럴 때요. as because면 원인 부사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형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니은의 바른 한자는 3번 가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한번 확대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계산법을 깨달아서 알게 되다는 뜻입니다. 요게 10개씩 묶어놓은 산가지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10개씩 뽕뽕뽕뽕 묶어서 한 덩어리. 그래서 애한테 하나씩 뽑으면서 왜 사탕 가지고 산수 처음에 덧셈 뺄셈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자 속에다가 10개씩 묶어놓은 계산하는 가지를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는데 드디어 see 요게 눈으로 보다는 뜻이거든요. 눈동자예요. 눈동자로 내 눈으로 드디어 내 눈에 들어오다. 답이 들어오다. 그래서 이게 깨닫다 알다는 각자가 되겠습니다. 각오할 때 각자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각이라는 3번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자는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도노 점수할 때 마음으로 요게 I라는 글자예요. 내가 5 손가락을 가진 나라 그래서 I거든요. 요건 마음이고 내 마음에 스스로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공부를 하겠다. 내가 합격을 하겠다. 이런 건 내 깨달음이지 남의 깨달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겠습니다. 크게 한번 써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9번 소설 3요소. 자,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3요소입니다. 소설 3요소 2, 3, 4번 익혀두세요. 그 다음 10번 우리나라 최초 신소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1906년 만세보 연재, 만세보라는 신문에 연재됐던 피 같은 눈물입니다. 제가 혈어인호를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차성원 영화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고 청일전쟁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옥년이라는 여자아이가 일본 군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엄마하고 헤어졌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눈칫밥 좀 먹고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 이런 가슴 벅찬 내용입니다. 자, 소설이니까요. 피 같은 눈물. 당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 짱이었습니다. 이게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성공 드라마나
뭐 가끔 외국으로 간다, 유학 간다, 유학 가서 학위 받았다 이런 데 깜빡깜빡 넘어가잖아요. 자, 피 같은 눈물입니다. 요즘은 유학을 갔다 와도 자리를 못 구하는 세상이지만요. 그 다음 11번 3번이고요. 주제고요. 자, 그 다음 12번 주제를 자꾸 바꾸면 안 되죠. 일단 자기 주제는 먼저 정하고 들어가서 청중을 상대를 해야죠. 그 다음 12번 얄밉게 반어. 실제는 안 그런데 말로만 밉게 생겼다. 아니 예쁘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참 못생겼다,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평범한 사람. 영어로 말하자면 ordinary people이겠죠. 그래서 1번 장삼이사입니다. 장시댁 셋째 아들, 이시댁 넷째 아들, 흔히 볼 수 있는 성씨가 장시이시니까 ordinary people입니다. 그래서 초동급부라는 조금 이쪽 계통의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필보라는 쉬운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꼴배는, 풀배는 아이와 물깃는 여자, 보통 남자, 보통 여자에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ordinary people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중요합니다. 타산지서, 망한 거를 본받아서 교훈 삼으라. 남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남이 그렇게 하다 망한 것을 보고 교훈 삼아서 잘 좀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중요한 거 나왔어요. 후생가입니다. 후배가 두려울 수 있다. 까불지 마라. 늦게 공부한 친구가 처음 공부한 친구 선배 뛰어넘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걔 노는 거 보고 자기는 이제 정신 차려서 계획 세워서 한 거죠.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공부는. 자, 그 다음 견금여석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금을 돌처럼 보라. 그 뭐 옛날 최영 장군이 뭐 그랬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저런 말 하기는 조금 힘든 세상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공적인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걸 이제 회계를 분명하게 해야죠. 그럴 때 경금여석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 나왔죠. 사군자입니다. 1번 매화매, 2번 대나무죽, 3번 국화라는 글자 예쁘지 않습니까? 이 국화국자 들어간 천국이니 뭐 그런 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량이 거의 없지만요. 맥주 한 잔이지만 국화국자입니다. 그 다음 4번 돌석자는 아닙니다. 사군자는 메란 난초가 빠졌네요. 제가 난초를 한번 써드려 볼게요. 이게 풀초자고요. 땅에 이렇게 풀이 뿅뿅 풀 돋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 난초가 조금 복잡한데 까다로운 식물이잖아요. 담배 연기 이런 거 있어도 다 난초가 죽거든요. 까다로운 식물 난초. 두음법칙 돼서 그렇게 하죠. 4번 거짓말. 그 다음 15번 이치에다 1번 견강부회입니다. 그래서 요게 블랙이라는 글자예요.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자, 블랙. 그 다음 요건 덮는 글자예요. 보자기를 덮어요. 검정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서 그 다음 요게 소자입니다. 카우보이. 소를 끌고 가다. 그래서 요게 끌고 가다. 견인. 레커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끌고 가다 할 때 끌다는 견자입니다. 그래서 견강부회라고 해요. 당치단어 억지주장이죠. 견강부회. 아전인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다. 견강부회 아전인수는 기억합시다. 그 다음 2번 견인불발. 지금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견인불발하고 있죠. 굳세게 참고 노력한다.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제일 바보가 아침 6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달린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요, 시험 치기도 전에 119 구급대 실려갑니다. 죽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 공부 처음 군대 제대하고 나서 6개월 만에 합격하겠다. 목표를 세우신 건 좋지만 잘게 쪼개셔야죠.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를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거린 연천. 그러니까, 거지가 하늘이 거지를 동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거자 막추라고 합니다.
떠나버린 사람을 쫓아갈 수는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챙기시고 특히 1번 경강부의 아전인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16번 시간성 서사. 자, 서사는 서사 장르라 그래서 소설을 서사 장르의 대표로 봅니다. 스토리죠.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냐? 스토리. 그래서 시간성이 중요되는 건 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중심의 글 전개 방식을 서사, 과정, 인과 요 세 개로 봐요. 서과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17번. 16번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전부 시간 중심이고 나머지 뭐 유춘이, 예신이 이런 것들은 동태적 방법이 아니고 정태적이라 그래서 요건 동태적이에요. 시간 중심입니다. 움직임이거든요. 모션이 있어요. 무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의 반대가 정태적. 움직이는 시간성이 중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유추, 묘사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많아요. 요건 3개밖에 없고요. 자, 정리. 시간성 중시 동태는 서과 인이다. 특히 대표가 서사밖에 잘 안 나오긴 해요. 자, 그 다음 17번 설득. 속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약속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죠. 그건 다시 출제되기 힘들겠네요. 그 다음 18번. 요거는 김구 주석의 나의 소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이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오랫동안 있던 지문입니다. 연설문이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김구 주석 글은 굉장히 쉬워요. 정치가고 백성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18번 점층법입니다. 점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점점 강해지죠. 내 소원은 자주 독립이다. 끝까지 이렇게 점점. 자, 그 다음 19번 절대성. 하느님 절대성. 절대자니까요. only one. 유일신이니까요. 그 다음 20번 자주 독립이죠. 내 소원은 자주 독립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금강산 기행문입니다. 정비석이라는 사람의 일제 강점기 때 수필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꼭 읽어봐야 됩니다. 천년사직이. 자, 설명하겠습니다. 사직은 원래 토지신, 그다음 요게 곡식신이에요. 근데 원래 글자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서 융합합성어 됐어요. 사직이 국가 조정의 운수, 국가 조정을 뜻하는 말로 완전히 제3의 의미로 바뀌었다. 중요합니다. 융합합성을 하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한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회자라 그래요. 요게 날고기고, 자, 그 다음 구운 고기거든요. 날고기, 구운 고기가 전이가 돼서 인구에 사람들 입에 회자되다, 널리 알려지다.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었거든요. 요런 걸 보고 융합합성을 하렵니다. 똑같은 거 고르라 그럴 때 회자 같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난가 일모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 일취지몽이라고도 하고요. 난가 일모 밥 한 번 할 동안에 꿈을 꿨다. 일장춘몽 일취지몽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잠깐 꿈을 꿨는데 헛거였다. 꿈속에서 오만 권력을 다 잡았는데 깨고 나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 바보예요. 꿈은 꿈이죠. 그 다음, 자, 유관 영겁으로 보면, 거기 지금 밑줄 안 쳐놓은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터너티입니다. 이터너티. 영원한 거. 그래서 반대말이 바로 뒤에 나와요. 수유. just a moment. 잠깐입니다. 이거는 잠깐 동안을, 이건 영원성을 뜻하고요. 자, 그래서 이터너티하고 잠깐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 고작 70생아의 희로애락을 싣고, 그 다음, 각축하다가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각축. 뿔을 마주 부딪히면서 서로 다투다가, 정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다 각축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 자, 표현 중요한데, 한 큼이 아니고요. 이응이 아니고, 큼 또는 작은 표현은 엄큼이라고 타자를 쳐줘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옴큼. 그래서 여기 색깔을 하면 미음. 이응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타가 됩니다. 한 음큼, 애 주먹이면 추사랑 주먹이면 음큼, 우리 주먹이면 우린 덩치가 크니까 음큼 정도 되겠죠. 썩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생각하니 나그네 마음은 어둡고 쓸쓸하다. 이런 작품입니다. 금강산 기행문 중에서도 마이태자 묘소 앞에서 썼다는 유명한 시예요. 자, 21번 사지 2번이 답입니다. 토지신 사자를 회사 사자를 써요. 흙을 보호해주는 귀신입니다. 귀신이거든요. 땅을 보호해주는 직자의 직은 요게 벼화자거든요. 곡식신을 뜻합니다. 사직 2번. 그 다음 22번 1번 남각이, 그 다음 이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공자. 그 다음 3번 인생무상, 4번은 청운공명입니다. 젊어서 꿈을 가지는 걸 청운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운공명이겠죠. 그 다음 23번 디귿과 반대말, 상대적이라는 건 반대말을 고르라니까 앞에 나온 영겁, 이터너티를 골라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영도 시인의 꽃잎 또 나왔어요. 눈이요. 24번 꽃잎. 그 다음 25번 A에네요. 뜨겁게 목숨을 사르고 조국을 위해서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서 이제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진충보그, 충성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다. 자,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결초본 은혜 갚는 거. 부모님 은혜 아닙니다, 이거. 일반적인 은혜 갚는 거. 그 다음 3번 이거 실수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네요. 산화공덕이라고 합니다. 자, 산화공덕은 이건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서 공을 닦는다. 자기 신앙심을 드러낸다. 그럴 때 산화공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그 신약 성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에 죽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여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의 발에 부으면서 이렇게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종교적 신심으로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바쳐드리면서 공을 닦는 걸 보고 산화공덕이라 하고, 이게 국어시험에서 답이 되려면, 자, 중요합니다. 김소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걸음, 자,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아까도 나왔죠. 꽃 뿌리는 거 나오죠. 그럴 때 산화공덕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원광법사 세속 5개 중에 하나죠. 임전무태, 전쟁을 앞에 두고 물러서지 마라. 아, 여러분도 3월 말이 시험이신데 지금 뒤로 자꾸 물러나시면 안 되고 출제 유형에 맞게 집중하셔가지고 시험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오늘 수업한 거 꼭 복습하시고, 듣기만 하면 떨어지고 앉아서 책을 직접 보면 붙는다는 유명한 고시계통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 떨어지고 읽는 자 붙어요. 복습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기상직 최근 기출문제 14년 기출 동강을 인터넷에 무지하게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자료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데 기운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처지고 그럴 때는 네이버 그 블로그에서 제가 지방에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내려간 학생들이 힘을 좀 얻고 싶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호쌤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면 공부 기록, 그러니까 얼마나 남들이 자기 나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합격을 해서 가시는지 그런 거를 군무원 합격수기나 소방직 합격수기나 일반 행정자 합격수기 같은 걸 도움을, 이렇게 그 가피를 제가 막 더하고 빼고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하는데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